몰라. 40개 아니야? 40개야? 우리 이제 개빡시게 눈길 달릴 거라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현주 빨리 짐 싸. 박성현 몇 개? 오케이 너 많이. 박세은 몇 개? 너 많이. 박준 몇 개? 너 많이. 이마인 몇 개? 너 많이. 임지원 몇 개? 너 많이. 전진배 몇 개? 잠깐만요. 전진아 몇 개? 너 조금? 너 몇 개인데? 몇 개? 안 맵잖아. 너 많이. 정은서 몇 개? 너 많이. 정지연 안 왔고. 주인아 몇 개? 너 많이. 김채희 몇 개? 너 많이. 전진배 몇 개? 많아요. 너 많이. 전체 재시험. 자기야 이따 보자. 5개 들렸어? 이거 어딘지 찾았어? 이거지. 나 내가 한 말 아니야 이거? 나머지는 빈칸이죠? 나머지 빈칸에서 틀린 거지? 됐어? 이름 썼고 잘 가. 이따 봐. 자 얘들아 책 펴. 교과서 펴. 수업하지 말자고? 수업하지 말자고? 너무 좋지? 근데 해야지. 학교에서 눈길 다 배웠죠? 네.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거 줄거리 다 알아요. 그쵸? 네. 아는 상태에서 찝으면서 들어갈 거야. 내가 이거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진행하면은 오늘 국정 수업 빼야 돼. 그리고 이제 줄거리 파악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이거는 누가 떠먹여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거리 파악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여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달려있는 보라 색깔 주석들이 다 뭐예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인물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이 행동을 한 건지, 행동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 대화가, 그러니까 뭐 이 문장이 어떠한 제시 방식으로 우리한테 제시가 된 건지, 누구 입으로 이게 우리한테 전해지는 건지, 이걸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밑줄 치고 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물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물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이게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너네들은 건성고나 국정고 나부랭이들이랑은 달라. 너네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제일 힘든 학교야. 알겠지? 내가 정한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 서술 방식이랑 인물의 의도인데, 일단 여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이제 소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서사갈래라고 하면 이제 소설을 얘기하니까요. 여기를 보실 건데,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로는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학교 시험은 철저하게 요 세 개 안에서만 나올 거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게 많아. 요 세 개 안으로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길의 주제를 알아야 되고, 눈길 그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문체, 이 문체는 서술 방식이야. 서술 방식. 서술 방식에는 뭐랑 뭐가 있어?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가 있지. 뭐가 직접 제시야? 직접 이렇게 서술 말로 해주는 거. 뭐가 간접 제시야? 묘사를 해준다던가, 그러니까 행동이나 외모를 묘사하거나 아니면은 인물이 한 말을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 이게 간접 제시지. 그리고 나서 이 구성의 3요소를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정한 거야. 인물 누구 나와? 사건. 어떻게 뭐 흘러가고 있어? 배경. 공간이 어디야? 시간이 어디야? 공간이 어디야? 농촌마을, 시골 농촌마을. 시간이 언제야? 1970년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알고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맥락, 뭐 작가 맥락, 무슨 맥락 이거는 시랑 똑같아. 그 시랑 이제 똑같은 대단원 안에 묶여 있잖아. 그래서 작품을 보는 그 맥락, 관점이 나오기는 할 거야. 눈길 들어갑시다. 눈길. 그렇지.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이거 뭐야? 인물의 대사로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지. 발단은 사건의 실마리가 나와야 되는 부분. 소설의 발단,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할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을 인물의 대사부터 그냥 냅다 시작해. 굉장히 특별한 점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야기하고 싶은 효과는 독자의 몰입이야. 독자의 흥미를 올리는 거야. 갑자기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독자 입장에서 빨리 막 사건을 파악하려고 여기에 훅 빠져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점심상을 물러 앉으면서 나가 나오네. 마침내 입속에서 벼르던 소리를 하는데 나가 나왔다는 거는 이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있다는 거고 내부에 있는 서술자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고 이렇게 서술자가 1인칭인 경우에는 소설이 이 사건이 주관적으로 설명이 돼요? 객관적으로 설명이 돼요? 잘했어요. 주관적으로 설명이 돼요. 왜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 나라는 인물이 본대로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라는 인물이 느낀 대로 우리한테 말을 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관적으로 표현이 돼요. 노인의 생각도 나의 목소리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우리가 이따가 체크를 해볼 거고 노인이랑 아내가 동시에 하면서 노인이라는 인물, 아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노인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를 노인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엄마한테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저 뒤에 가면 이제 그 노인이랑 나가 뭘로 바뀌어? 우리로 바뀌는 구간이 있죠. 거기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내일 아침 올라가다니 이참에도 또 그렇게 쉽게 또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또를 통해. 그동안 나는 좀 짧게만 있다 갔구나. 그래서 요런 보라 색깔 글자는 너네들 시험에서 다 시험 문제 선지가 될 것들입니다. 나는 이제 내친 걸음이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심정이 드러나는데 내가 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아직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형식은 점점 진행이 될수록 사건의 진실에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빨리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반응이 어때요? 며칠 쉬어가지 그러니 하면서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요.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대사를 우리가 간접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소에도 뭐 그랬다는 거를 엄마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나의 그동안의 상황을. 하룻밤이나 차분히 좀 쉬어가도록 하거라. 아들이랑 더 있고 싶은 엄마의 마음. 인물의 심리가 계속 여기 다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나를 원망스럽게 또 건너다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머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주변머리를 탓한다는 거는 주변머리 없다를 지적하는 말이고요. 융통성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내가 지금 바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는 내가 왜 빨리 집에 가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겠죠.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은 객상, 여기 있는 객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 치자나무가 나올 거거든요. 객관적 상관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번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 번 말해도 설명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뭔가의 어떤 단어들, 소재들이 있잖아요. 소설에도 소재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소재가 어떤 인물의
요 감정, 마음이나 감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객상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무 괴롭고 답답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치자나무가 한낮에 땡볕을 견디고 있었다 라고 써버리면은 이 나의 괴로운 마음을 치자나무를 통해서 우리 독자한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하나를 거쳤잖아. 그래서 간접이야. 간접이 뭐야? 뭐 하나를 거친다. 그래서 여기 유리왕의 황조가를 예시로 주고 있는데 이제 이 유리왕이라는 사람이 마누라가 2명이 있어. 한 명은 이제 먼저 들어온 와이프,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온 두 번째 와이프가 있는데 첫 번째 들어온 와이프가 이 두 번째 와이프를 괴롭힌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와이프가 어떻게? 난 내 나라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유리왕이 두 번째 마누라를 잡으러 막 갔는데 결국에는 안 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잡지 못하고 혼자 터덜터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래.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가 서로 정다운데 아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구랑 같이 돌아갈꼬 이런 시야. 그러니까 어때? 꾀꼬리가 저기 정답게 있는 걸 보니까 나랑 지금 상황이 반대가 되면서 막 나의 이 외로움이 극대화되지. 나는 원래 외로웠어. 이 꾀꼬리가 없어도 나는 원래 외로웠어. 근데 이 꾀꼬리를 보니까 내 감정이 더 불러 일으켜진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객상이라고 해요. 꾀꼬리처럼 나랑 저 상관물의 감정이 반대로 흐를 수도 있지만 치자나무나 또 하나 더 나오잖아. 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처럼 감정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객상으로 칩니다. 됐지요? 이제 설명했으니까 내용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또 봐야 되는 게 나의 심경의 변화에 또 집중을 해야 돼요. 나는 처음에는 무슨 마음이었어? 여름 휴가 겸 해가지고 엄마 집에서 좀 오래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냥 하루 만에 집에 가려는 걸로 이제 마음이 바뀌었지. 심경이 바뀌었지. 뒤에서 심경의 변화가 한 번 더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심경의 변화에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암튼 간에 또 이게 진행이 됩니다. 까닭없는 연민과 애원기 같은 것이 서려 있는 그녀의 눈길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묘사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나의 시선이죠. 내가 보기에 엄마의 얼굴이 까닭없는 연민, 애원기 이런 게 서려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떤 엄마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이제 살짝 가지고요. 엄마가 얘기하죠. 그래 바쁘면은 가라 해서 엄마가 체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풍년초를 건드리는 장면이 이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어느 부분에서 풍년초를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풍년초가 의미하는 게 다르거든요. 다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는 무연스러운 표정으로 장쪽 끝에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기 시작한다. 인물의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고 그 행동 묘사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서운함, 미안한 마음을 삭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 무연스럽다. 조심하세요. 무연스럽다는 태연하다가 아니야. 크게 낙심해서 허탈한 거야. 그래서 크게 안 좋은 표정으로 풍년초를 꾹꾹 눌러 담는 거야. 그럼 뭐야? 내 마음, 내 감정을 삭히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풍년초를 꾹꾹 누르면서 내 마음을 삭히는 거지. 이 누르고 싶은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튼 체념을 해. 마음은 어때? 마음은 서운하지. 그래가지고 뭐 매정매정 하다가 이제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에서와 같은 어떤 원망기나 그런 건 없었고 당신 곁을 조급히 떠나고 싶어하는 매정스러운 아들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어. 성냥불도 붙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담배만 꾹꾹 눌러 채우고 앉아있어. 노인의 눈길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깝다 라고 해. 자, 요 말 묘사지. 노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지. 근데 누구 입으로? 나의 입으로 묘사한다는 걸 꼭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노인의 속마음. 이거 좀 중요한데 노인이 있잖아. 사실 엄마면은 아들한테 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아니 너 며느리 처도 데리고 오면서 일도 안 끝내고 왔냐? 라든지 하루 더 자지 뭘 그러냐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 엄마면. 근데 엄마가 체념하고 마음을 삭혀. 그리고 얼굴에 이제 어떤 원망이나 그런 표정을 싹 없애, 조절해. 그 이유가 뭘까? 바쁘다고 하는 아들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체념을 해. 이거는
편한 잠자리마저 주지 못하는 나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식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부끄러움. 요거는 알겠어. 근데 며느리에 대한 부끄러움은 뭐야? 며느리한테 좀 쪽팔리지. 그래도 이제 CM이라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편안하게 좀 오래 재워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또 그거를 잡을 수도 없는 되게 지금 복잡해. 감정이 복잡해. 막 엉키고 불편하고 좀 부정적이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막 엉켜가지고 그냥 체념으로 드러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줘. 그래서 무표정이라는 이유가 뭐야? 무표정인 이유가 뭐야? 너무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무표정인 거야. 근데 나는 짜증이 났대. 왜 짜증이 나? 알아서. 알고 있어서. 노인이 나를 위해서 체념한 거를 알아서 짜증이 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을 나가 작은 치자나무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다. 여기가 이제 나의 심리를 전달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내가 이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것처럼 치자나무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열이 후끈 거리는 뒷곁 콩밭 한가운데 오리나무 무성한 묘지 오리나무 그늘에 앉아. 오리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 하는 장면이 쭉 나와. 꽤나 긴 시간 동안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오고 한참 동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얘기를 하다가 오리나무 그늘에서 일어서서 집을 가는 장면이 한 두세 장 뒤에 나와. 사건의 순서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오리나무 여기 그늘에 왔다가 한참 동안 이게 책이 진행이 되다가 오리나무 그늘에서 일어서서 집으로 가. 일단 가자. 집이라고 생긴 게 뭐 여름 버섯 형상을 닮아 있었다.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묵은 빈문서라도 불쑥 붉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기분이 든다. 집을 보면. 그리고 불편스러운 기분이 들게 만든다. 어디가 그렇다고? 빌어먹게 비좁고 음습한 단칸 오두막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대. 그래서 여기 이제 애초에 허물은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인물이 갑자기 집에 가게 마음을 먹은 이유가 애초에 허물이라는 거지. 왜 집을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 예정을 뒤바뀌어 하루 만에 다시 길을 되돌아갈 작정을 내린 게 뭐 때문이다? 집 때문이다. 근데 나에게 빚은 없다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해. 내가 얘기하는 빚이란 뭐예요? 돈으로 갚는 빚을 얘기해요. 돈으로 갚는 빚. 노인에 대해선 처음부터 빚이 있을 수 없는 떳떳한 처지다. 노인도 물론 그 점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노인의 마음이에요.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옛날에 있었던 노인과의 이야기를 막 얘기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그때 뭐 치질 수술을 거절했던 거, 싸구려 가치를 끼우라고 권했는데 그걸 거절했던 거, 그 사건들을 엄마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 대사를 통해 우리한테 이걸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이런 양반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옛날 사건을 우리한테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요약적 제시인가요? 아니에요. 인물이 했던 말을 우리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그냥 요약적 제시로 딱 일목요연하게 말해줬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살짝 섞여 있는 거죠. 남은 세상에 그래서 노인은 아무것도 아들에게는 주장하거나 돌려받을 것이 없는 당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는 탓에도 그리 된 거다. 나가 노인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나가 노인한테 돌려줄 게 없음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기가 짐작하는 거예요. 맞다가 아니라 짐작이야. 자기의 생각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야? 어디 갔어? 그래.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집이 망하는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가 이제 요약적 제시야. 근데 문제를 낼 때는 여기가 요약적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신경 안 쓰고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무엇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조금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요약적 제시로 옛날 얘기해 주는 거야. 뭐 집안의 내력, 집이 망하게 된 내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노인은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게 없는 처지다. 노인은 그걸 안다. 그래서 나한테는 소망 가지거나 원망 가지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다른 희망이 생긴 건가, 뭐 다른 꿈을 꾸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수수께끼를 또 풀어주지. 아까 전에 내가 첫 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점점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구성을 따른다고 했잖아. 집이 그 단칸 오두막이 애초에 허물이었다. 지분계량 사업이 허물이었다 하면서 조금 그 진짜 이야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이야기 진행을 해주죠. 집집마다 모두 토탄 아니면 기화를 얻는단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노인은 처음에 낱말하듯이 집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루 만에 집 가기로 결정하는 거? 뭐 때문에? 단칸? 오두막. 이것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도 허물. 또 애초에 허물이 뭐야? 지붕, 계량, 사업이다. 근데 이 지붕, 계량,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언제를 좀 상징해요. 아니 상징이라 언제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어요. 배경이. 1970년대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재이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노인이 그거에 대해 소망을 가진다는 얘기를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설명도 해줘요. 통일벼로는 초가집을 만들기가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지붕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부 보조금 5만 원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다들 했어. 거의 일을 끝냈어. 근데 우리 집은 안 했지.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처음 들었을 때 무턱대고 가슴부터 덜렁 내려앉고 있었대. 이런 거 뭐예요? 놀란 나의 마음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이런 서술, 이거 서술이에요. 서술, 직접 제시. 눈에 대한 빛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이었어요. 이 노인이 쓸데없는 소망을 지니면 어쩌나. 하지만 나는 안심을 해요. 왜 안심을 해요? 나는 노인에 대해 빚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말을 반복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빚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많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빚이 있을까 봐. 그러면서 이제 뭐 노인의 성격이 뭐 그런 거는 아니니까 않을 거다.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그 소망을 가진다고 해도 집이 문제였다. 왜냐면 그 집이 지분 계량을 할 집이 아니야. 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도 소망을 가지려고 못한 것 같다라고 내가 짐작을 한다. 그리고 말하는 말투도 어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건 뭐야?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엄마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야, 계속. 아,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오해였다. 엄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하면서 관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 집에도 몇 번 이야기가 있었겠군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이게 뭐야? 내 실수였다라고 하거든? 이게 왜 나의 실수예요? 밑에 초록색. 나는 이때까지 노인의 속마음을 몰랐어. 설마 그런 소망을 지니진 않았겠지? 나는 노인의 속마음을 몰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남 일 얘기하듯이 어차피 우리 집 너무 낡아서 지분 계량 어렵기도 하니까 엄마도 그런 소망을 가질 엄두를 못 낸 것 같아. 남 일 얘기하듯이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관에서 하는 일이면은 우리 집에도 몇 번 공무원들 찾아오고 그랬겠네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알고 싶지 않았던 노인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노인이 그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지. 근데 여전히 남일 말하듯이. 그래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는 내 실수다. 아, 내가 너무 안심했다. 너무 생각 없이 물어봤다. 내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막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집이라 발성이 없었겠냐. 이장이 들어와서 뭐 그러고 그러면 연장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고 아우 나중에는 막 사정조로 집을 고치라고 하더라. 막 여기 대화를 해. 다음. 얘기가 오가다가 내가 이런 말을 해. 이 말을 해. 그 친구들 아마 이 동네를 100% 지분 개량으로 모범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아니 공무원들이잖아요, 엄마. 아니, 공무원들이 좀 자기 일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금 받고 싶었나 보죠. 우리 동네 잘 해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나는 왜 한 거야? 엄마가 우리 집도 막 하라 그런다. 다른 집은 다 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아예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성과금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죠. 이 말 내가 왜 하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엄마 있잖아. 우리 반에 나랑 진아 빼고 다 아이폰이야. 나랑 진아만 갤럭시야. 엄마. 아 그렇다고. 근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너랑 진아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애플 관계자들인가 보지. 그리고 엄마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거는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내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주는 스탠스가 아니죠. 이야기를 빨리 얼버무린 거야. 나도 그냥 얼버무리려고 이 말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실수가 됐어. 왜냐면은 이 말이 나오고 나서 이 밑으로 자기 소망이 바로 드러나니까. 그 소망이 바로 여기 부분이야. 이게 실수인 이유야. 지분 개량에 대한 본심이 나오게 만든 거. 하기사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 오늘 밤일을 하는 저 집을 끝나고 나면은 진짜 지분 개량을 안 한 집은 우리하고 저 집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소망을 좀 어떻게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는 아직 말을 안 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의 소망이 자세하게 나올 만한 그런 거리를 내가 준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또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 저질러 보고 싶기도 했는데 이런 집은 성주를 다시 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이 모범마을 얘기가 꼬리가 돼가지고 계속 이 집 고치는 얘기로 번지고 있었어. 나는 너무 피곤하겠지. 가슴이 섬찟하대. 왜? 소망을 내비칠까봐. 엄마의 소망을 들어줘야 할까봐. 엄마의 소망을 들어줘야 할까봐. 근데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대. 왜 늦었어? 바로 밑에서 엄마가 소망을 또 얘기하는데 이런 집은 너무 낡아서 지붕만 고치는 건 안 돼. 아예 그냥 기둥부터 갈아버려야 돼. 그래서 힘들어. 근데 기둥을 하는 집이 이미 여러 집 있어. 그럼 어때? 나한테는 더 안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가 또 탁 꺼내지니까 노인이 거기서부터는 막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나한테 꺼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소망을 제시하는 일이에요. 엄마, 나 아이폰 사줘. 아들아, 나 집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자, 여기 노인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지분개량 사업의 의미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 지분개량 사업의 의미, 나는 노인한테 평소 빚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 근데 이 지분개량 사업을 통해 드러난 노인의 소망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 우리는 빚이 없는데? 그래서 노인을 외면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나한테 노인에 대한 빚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노인한테 진짜 빚이 없으면은 빚이 없다는 말을 되뇌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리고 내가 불편한 마음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거야. 진짜 빚이 없으니까. 근데 나의 행동을 보면은 나는 불편할 필요가 없어. 나는 불편할 필요가 없어. 아니, 나는 불편할 필요가 없어. 누가 봐도 불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게 뭐야? 빚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빚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의 말하기 방식. 나의 말하기 방식, 아내의 말하기 방식, 노인의 말하기 방식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두드러지는 거는 노인의 말하기 방식인데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말을 한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하고 있고 이 이유는 배려심 때문에. 뭘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할 걸 엄마는 아니까. 사실 지분계량 사업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낡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었어. 그 집의 기둥까지 고치는 집이 이미 정말 많았던 거야. 그래서 허술한 기둥을 믿을 수는 없어. 뭐야? 이 지분 계량 내가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허술한 기둥은 이제 지분 계량을 못할 이유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해. 그리고 일은 아직도 낙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해. 이 사람이 일을 왜 아직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어떻게든 이 얘기를 끝내야 돼. 멈춰야 돼. 엄마가 소망을 터뜨리면 안 돼. 어떻게든 긴장을 하고 이 얘기를 안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계속 또 불시에 빈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노인의 행동을 봤더니 한동안 어디 갔냐? 꺼져가는 장죽불에 신경을 쏟고 있는 기색을 보였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소망을 직접적으로 그냥 말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은 눈을 보고 얘기했겠지. 눈을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꺼져가는 이 대나무, 이 담배 끝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행동의 이유야. 망설이는 거야. 망설이는 모습을 이 행동으로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는 소망을 숨기기가 어려운 듯 가는 한숨길을 삼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말해? 직접적으로 말해버려. 방을 늘리고 싶다. 지붕을 바꾸고 싶다. 직접적으로 말해버려. 탁 터뜨려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순간인 거야. 못 돼가지고. 노인이 얘기한대.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 모르는 일이긴 하다만 목숨이 이렇게 질기기만 하다 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구나. 위에서 얘기한 게 이제 별의별 생각이야. 집 고치고 싶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 모른다는 거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노인 내지만은 이런 생각이 막 든다. 내가 목숨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런 옷괴 하나도 간수할 곳이 없어서 이러다 보면은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아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다. 이렇게 소망을 분명하게 말해버린다. 나한테. 난 어떻게? 눈을 감고 들어. 이게 뭐예요? 왜 눈을 감고 들어요? 말하기 싫어서. 앞에서 계속 내가 대화를 끝내려고 혹은 안일하게 생각해서 던졌던 말들이 다 나한테 화가 되어 돌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입을 다물자. 입을 다물자.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빚이 없다를 다짐하죠. 뭐예요? 무섭겠죠? 부담감이죠, 부담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또 마저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계속 내가 대답을 안 해버리니까 노인이 어떻게 해요? 혼잣말로 푸념처럼 말을 계속해요. 잘 들어보니까 노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체적인 플랜이 다 짜여 있었던 거죠. 어쩌고 저쩌고 용석이 아빠가 도와줄 거고 뭐 재료를 이렇게 수급할 거고 니네 형수가 뭐 이렇게 밭을 뭐 대신 매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부탁을 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어때? 나는 그냥 눈을 감고 대꾸도 안 하고 듣고만 있어. 그러니까 장죽 끝에 불기가 식어가고 있어. 이게 뭐야? 이 장죽은 노인이란 말이야. 여기 이게 담배에는 불이 붙어 있어야 피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불기가 식어가. 어떻게? 꺼져가는 노인의 소망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은유적인 거지. 영화 한 편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 노인의 소망이 점점 이렇게 꺼져가는 거를 카메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노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불기가 꺼져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걸 보면 독자는 아이고 하면서 보겠지. 소망이 이게 조금 이렇게 된 좌절되어 가는 과정이구나. 근데 노인이 그 꺼진 장죽을 막 빨아. 그럼 어떡해? 불이 어떻게든 좀 붙지 않을까? 막 이걸 이렇게 빨아들고 막 불고 막 이러면은 다시 그 불이 조금 타오르지 않을까? 뭐야? 소망을 살리고 싶은 노인의 모습인 거야. 이것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하면서 아, 이 보조금이랑 이웃이 도와줄 수 있는데 이 기회가 아까워서라도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안 하기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한테 뭔가를 강하게 막 요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얼굴을 보여주진 않았대요. 당연히 노인의 배려, 아들을 이제 배려하기 위한 노인의 행동이고요. 이런 거는 다. 이야기의 형식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체념기가 짙은 특유의 침착성을 잃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뿐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뭐예요? 나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적혀있죠. 분명히 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독자한테 들려줬는데 나의 생각이 드러난대요. 뭐예요? 노인이 나한테 원하는 게 없다고 믿고 싶은 내 마음이 여기 드러난 거예요. 왜? 노인의 어떤 행동이나 노인의 마음, 노인의 모습이 다 나의 입을 통해 우리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노인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전달된다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좀 이렇게 투영돼서 나오겠죠. 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노인이 한 말을 요약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한 거죠. 요약 제시, 요약 제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다. 그럴 뻔이다. 이 부분이 요약 제시인 거예요. 이 나스 전체는 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여기 애기가 중요한데요. 애기 전에 여기 뭐 서리법이에요. 뭐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뭔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맞다고 하세요. 물음의 형식이 있으니까. 여기 애기가 나와 있는데 애기의 의미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 중에 그게 있잖아. 애기의 의미를 골라봐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 뭐 그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 나야 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체크했던 오답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거를 오답으로 많이 찍었거든? 이 지붕을 고치는 거를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헷갈린 것 같아. 근데 이 엄마의 성격을 봤을 때 아들한테 의지하고 싶어 한다던가 부담감을 준다던가 이런 거를 정말 꺼리는 사람이야. 자신의 그 강한 소망을 몇 번이고 돌려 말할 정도로.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아들한테 이제 부담감을 빼겠다고 나이가 먹어서 아기가 됐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애 새끼가 됐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살이 분간을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기라는 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얘기해. 그래서 나이 탓을 하면서 소망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나한테 어떻게든 부담을 좀 덜려고 해.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소망조차 그냥 노망기 때문이다 라면서 돌려버리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엄마와의 이야기야. 나 어딨어? 이거 우리한테 들려주는 와중에 나 지금 어딨어? 나 오리나무 그늘에 있어 지금. 기억해? 나 오리나무 그늘이야 지금. 하지만 난 이제 노인의 내심을 못 알아볼 리가 없어. 한마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그러니까 당신 어젯밤 어머니 말씀에 그렇게밖에 응대를 못하세요 하면서 이제 아내가 나한테 뭐라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아내한테 그지 같은 얼굴을 보여줘요. 왜요? 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왜 아내를 못마땅하게 봐요?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아내는 노인의 뜻을 알아듣고 있었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아내는 노인의 그 속마음을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제 요 아들과 엄마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둘을 연결짓는 역할을 자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엄마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나의 상황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보다 노인의 일을 더 걱정하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내의 성격이죠. 아내 성격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른을 공경할 줄도 알고 마음이 따뜻하고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때?
나의 마음도 속속히 알고 있는 좀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 서울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결정, 이 결정에 아내가 화를 낸 것도 내가 왜 이딴 결정을 했는지 아내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내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나도 아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내도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노인을 탓하는 부분이랑 탓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노인의 소망에 대해서 불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노인이 진짜 까먹었나? 아니, 노인의 말처럼 노만끼인가? 그렇게 노만끼가 올 정도로 노인이 그렇게 늙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지만 나는 그 노만끼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는 빚이 없으니까. 빚이 없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쯤 했으면은 매정한 나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빚이 없다고 해도 매정하거든요. 빚이 진짜 없다고 해도 상당히 매정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는 저주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계속 오리나무 그늘에 있었죠? 나 현이치 오리나무 그늘 거기에 있다 보니까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이것도 뭐예요? 객상이에요. 아까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을 내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해진 거야. 막 이렇게 괴로워지니까 또 매미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려? 무덥고 게으르게 들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오리나무 그늘에서 일으켜 세워. 나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그 몇 장을 거쳐서 지금 이제 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네에 버섯 모양 오두막, 그리고 아랫동네에 다른 한 채가 보이고, 빌어먹을 하면서 저주를 보내고 있어요. 그 저주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업 때문에 엄마가 쓸데없는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지도 방안이 지분계량 사업을 향한 노인의 생각이랑 나가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빚이 지분계량 사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도록 지도하라는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노인은 지분계량 사업을 통해서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하는 소망을 알려주죠.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는 그걸 원한다. 근데 나는 노인에 대해 빚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소망을 알고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 때문에 엄마가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잖아. 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진짜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무 당연해서 지루하잖아. 이거 싹 지워놓고 문제 주면은 이상하게 생소하다니까? 내가 그걸 몇 번이나 겪었어. 아무튼 그래, 진짜야. 그래서 진짜 좋은 방법이 뭔 줄 알아? 문제 풀 때 답지 보지 말고 이거 펴놓고 문제 풀면은 그 생각보다 공부 잘 돼. 공부 많이 돼. 내가 정확히 책의 어떤 부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차라리 답지보다 이거 펴놓고 공부하면 진짜 좋아. 문제랑 이거랑 같이. 자, 중략 부분 볼게요. 아내의 연이은 질문으로 어머니가 죽음에 대비하고자 집을 개량하고 싶어 했음을 알게 됐다. 이게 뭐예요? 소망의 이유죠. 그래서 아내랑 어머니의 대화가 어머니의 그 옛날 집에 대한 기억 회상으로 이어지니까 나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비한다는 거는 방이 작으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의 문상 온 사람들, 문상이라는 거는 누가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방문하는 거, 그거를 이제 문상 온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문상을 간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가족들, 아들들 이게 왔을 때 거기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올 공간이 있게끔 집을 늘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랑 깝깝시러운 대화가 시작이 돼요. 정말 깝깝시러운 대화인데 중요는 해서 안 읽고 싶지만 읽을게요. 옷괴.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과거의 집이랑 현재의 집을 연결하는 소재, 기억을 회상하게 하는 소재. 그러니까 정말 여러모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재거든요. 요거는 그냥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회상이 시작이 돼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 요약 제시로 알려주고 있어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중요한 사건 위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지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지, 내가 어디를 가니까 뭐 어땠는지 좀 천천히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 말을 해주다가 이제 엄마를 만나요. 엄마가 어때요? 뭐라고 해요? 나한테 막 뭐라 하죠. 너 왜 여기서 서성대고 있냐? 하면서 엄마가 뭐라고 하죠. 왜?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우리 아들 기죽을까봐 막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나는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행여나 싶은 기대로 노인을 따라 들어가지만 집은 팔린 게 맞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저녁도 먹고 거기서 엄마랑 같이 잠도 자고 그러고 이튿날 새벽 일찍. 왜 이렇게 일찍 가?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둘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나한테 저녁밥 한 끼를 먹어주려고 집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나를 기다렸구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엄마의 사랑 이런 거를 봅니다. 엄마의 사랑.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내력이 숨겨져 웃기였다. 과거 회상을 통해 소재의 내력을 밝히고 있다. 이런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떠돌이 살림에 다른 가재 도구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20년 가까이 한사코 간직해온 옥기였다 해가지고 여기서 엄마한테 가지는 이제 옥기의 의미가 4개가 나와. 4개. 그래서 옛집의 상징, 뭐 2번 어딨냐? 과거의 분위기 환기, 나와 노인을 위로, 마지막 자존심. 체크를 그냥 띡띡띡 해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를 띡띡띡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밑으로 가면 내가 생각하는 옥기의 의미가 3개 나와. 그지 같은 거 이렇게 3개가 나와. 체크를 해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야? 나한테는 그지 같은 건데 엄마한테는 왜 이렇게 소중해? 왜 그런 거야? 엄마한테는 그냥 이 옷개가 진짜 그냥 옷개인 거야. 이 옷개를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고 아들한테 그 따뜻한 하룻밤의 잠자리를 내주고 싶었던 그날에도 옷개랑 함께 했었고 끝까지 지금 이 빌어먹을 좁은 단칸 오두막 집으로 이사온 이 시점까지 옷개가 나랑 함께 하잖아. 이건 이제 위로도 되고 내 쫀심이기도 하고 뭐 과거를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의미를 지녀. 근데 나한테 그런 거는 그저 빈문서를 떠올리게 할 뿐이야. 왜냐면은 이것 때문이야. 나는 그때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나는 그때를 회상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 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랑을 보여줬던 날이거든.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엄마의 사랑.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나는? 마음의 빚. 계속 엄마의 사랑을 나에게는 빚이라고, 내가 계속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나는 아까부터 그 돈으로 지는 빚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 내가 엄마한테 받은 돈이 없는데 엄마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 없지. 당연하지. 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알고 있어. 이날 엄마가 나한테 그 보내준 사랑은 마음의 빚인 거고 나는 이 마음의 빚을 엄마한테 돌려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돌려줄 수 없는 빚을 갖고 사는 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 외면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옷개의 의미가 엄마한테랑 나한테랑 다른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여기는 이제 좀 정제된 문장으로 적혀 있어. 나는 좀 편하게 얘기를 했고 같은 말이기는 해.
네, 그래가지고 뭐 옷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옷개의 그 이야기를 내력을 알면서 엄마한테 계속 물어보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화해시키려고. 어떻게? 내 태도를 변화시켜서 화해를 시키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부분에 이제 아내가 그 웃기에 대한 내력을 알고 있는데 이 말이 빠졌네. 나와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물건, 둘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매개물, 아내가 이 둘을 이해할 수 있고, 아내가 이 옷개 얘기를 갖다가 둘의 관계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거야. 아내의 역할이 이제부터 막중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 엄마랑 아내랑 제대로 된 진짜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죠. 이 부분에서. 어머니 옷개 낡았어요. 옷개를 왜 갖고 계세요? 옷개 갖다 버리세요. 그럼 이제 엄마 뭐라 그래? 그럼 옷을 어디다가 넣니?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얘가 지금 겉돌고 있잖아. 지금 나 뭐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엿듣고 있으니까. 이 엿듣고 있는 거 엄마 알아 몰라? 알아. 아내 알아 몰라? 알아. 엄마도 알고 아내도 알아.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엿듣고 있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어땠어? 마음이 불편한 그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체념으로 이어졌다 그랬지. 여기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껴. 어깨를 보고 며느리한테 체면이 안 서. 너무 부끄러워. 우리 집이 쫄딱 망한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야. 며느리한테 말하기가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말 안 하기로 이게 이어지는 거야. 나의 이 불편하고 쪽팔리고 한스럽고 한탄스러운 이 이야기가 그냥 말 안 하기로 표현이 되는 거야. 내 감정이, 노인의 감정이.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묵은 빈 문서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이 조마조마한 기분. 묵은 빈 문서가 튀어나온다의 의미는 노인이 추억을 언급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는 거. 그게 빈 문서가 튀어나오는 거래.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이 빚이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어서 그렇구나. 이걸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야, 여기 진짜 좋은 말이 있었어. 야, 이 진짜 이 말 진짜 좋아. 내가 아까 전에 갚지도 못하는 마음의 빚을 계속 갖고 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멋진 단어가 여기 있어. 심리적 부채의식. 부채가 빚이라는 뜻이잖아. 정말 좋은 단어네. 이렇게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쭉쭉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 의연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연했다, 태연하다 아니야. 의지가 굳세서 끄떡없다라는 뜻이야. 어휘 조심해.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너네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아내와 노인의 대화가 반복돼요. 아내가 말하고 노인이 말하고 아내가 말하고 그 각각의 말들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만 너네들이 잘 따라가면서 읽으면 돼. 내가 여기다 분필로 체크를 안 했다고 해서 안 보면 안 돼. 학교 선생님은 거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보면 되고 도대체 그 집은 어떻게 팔리게 되었어요? 이런 건 이제 좀 중요하지. 노인이랑 나랑 얽힌 그 얘기를 정말 꺼내기 위한 질문이니까, 정말 유도를 위한 질문이니까 여기가 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소리에서 뭐하냐? 어차피 내 집이 못 될 운수라 그렇게 된 일을 이런 말 하면은 집이 다시 돌아오냐? 이 집 이야기가 누구한테 불편한 거야? 나한테 불편한 거야? 아니면 노인한테 불편한 거야? 둘 다한테 불편해. 근데 이제 여기서는 노인한테 불편한 거겠지. 노인이 말한 거니까. 노인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불편해. 왜 불편해?
아까 봤던 거. 체면이 안 살아. 집을 뭐 지키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어. 그리고 자식 며느리한테 미안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지가 막 그렇게 나아질 것도 없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죠, 엄마가. 그래서 그만둬라. 다 소용없는 일이다. 아유 말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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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실 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요. 여기서 노인이 왜 놀라죠? 왜 놀라죠? 왜 놀라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들이 과거를 얘기해서? 아유, 우리 아들 정말 입이 가볍구나. 깜짝이야. 이건가요? 알고 있어서죠. 엄마가 관심 있는 건 아들이 기억한다야. 아들이 기억한다. 아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더 그때 엄마가 이 애미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 너 내 속으로 낳은 새끼다.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라 알아? 그럼 그걸로 나는 됐어. 하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엄마가 확 쿨해지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이걸 기억한다는 거를 엄마한테 티내고 그리고 엄마의 얘기를 계속 듣고 이러면은 과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그걸 빌미로 엄마가 나한테 화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나한테 뭔가 요구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회피했거든? 근데 엄마는 어때? 그럴 생각이 애초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엄마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엄마는 그냥 이거 하나면 되는 거야. 그럼 둘이 지금 생각한 게 다르지? 그러니까 뭐인 거야? 갈등인 거야. 아무도 안 싸우는데 왜 갈등인지 알겠어? 아들이 생각한 거랑 엄마가 생각한 게 지금 다르잖아. 서로 오해를 하고 각자 지금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엄마는 이렇게 보여주고 아들은 막 계속 피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맞물리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아내가 하게 해주는 거야. 정확히는 엄마의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는 이야기를 유도해내가지고 내가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를 내가 깨닫게 만들어준 게 아내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는 아들이 알고 있는 거 거기에 놀랬고 이 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그때 일을 아들이 기억하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애도 어떻게 그날 밤의 일을 잊지 않고 있냐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지. 꿀방이야? 아, 꿀방이야? 아, 씨, 그래? 시험지 남는 거 있냐? 없지? 그러면요 다음 주에 볼게요. 얘들아 진짜 잠깐